안녕하세요. 러닝커브 5차시 수업을 진행하게 된 동아리 6기 2팀의 최고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광섬유 그리고 5G 정보통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광섬유의 원리를 알아보고 5G, 이동통신 기술의 도입 현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의 기초와 광섬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동통신, 그리고 그것의 발전된 형태인 5G 기술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신의 기초와 광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림인 이 선은 우리 집 구석구석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물건이죠. 이 안에는 무엇이 흐르고 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많이 배웠듯이 쉽게 말해서 전기가 흐르고 있죠. 이 전기들이 뭉쳐서 흐르는 흐름인 전류가 이 안에 흐르고 있어요. 이것은 전기의 이동을 연결해주는 선이고 전류가 이동하도록 돕는 선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전선이에요. 전선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앞에서 배웠었죠? 그렇다면 다음은 이곳이에요. 과연 이 장소는 어디일까요? 여기 직원분들이 컴퓨터 앞에서 업무를 보고 계시고 뒤에 수많은 통신 장비들이 있어요. 이 통신 장비들은 과연 어떤 것을 위한 것들일까요? 이 통신 장비는 우리의 통신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통신을 한다면 이 통신 장비들이 꼭 필요해요. 그렇다면 이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이곳은 친구와 나를 연결해주는 장소예요. 어떻게 연결해줄까요? 바로 전파를 통해서 연결해주는 곳이에요. 만약에 한국에 있는 나와 미국에 있는 내 친구가 있다면 한국에 있는 내가 핸드폰을 가지고 문자를 보내겠죠? 혹은 카카오톡을 보내거나 그러면 미국에 있는 친구가 이것을 받을 수 있죠. 그러면 내가 보낸 이 메시지가 바로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전달될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기관을 거쳐야 됩니다. 이 기관이 어디일까요? 바로 기지국입니다. 기지국에서 우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기지국이 없다면 우리는 통신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이 기관은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에요. 이번에는 특별한 전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특별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특별한 이유는 바로 이 전선이 빛을 사용해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들어가는 빛이 반사되어서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 빛이 처음에 들어가서 마지막까지 전달되면서 정보도 함께 전달됩니다. 이 빛은 반사를 위해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겉에 있는 클래딩이라는 구조는 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코어라는 곳에서 반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특별한 전선은 처음에 들어간 빛이 마지막까지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전선의 이름은 바로 광섬유인데요. 이 광섬유의 개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광섬유는 굉장히 가늘고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늘고 긴 전선이에요. 이 전선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반사되어서 빛을 전달해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빛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달하게 되면은 겉에서 봤을 때는 섬유가 어떻게 보일까요? 굉장히 빛이 나겠죠. 빠른 속도로 빛을 전달하고 있으니 겉에서 봤을 때는 반짝반짝 빛이 날 거예요. 그래서 광섬유라는 이름으로 이 전선을 부르고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바로 전반사라는 원리인데요. 우리가 파이 전체를 먹었다라고 한다면
일부분을 먹은 것이 아니라 이 파이의 전부를 먹은 것이죠. 여기서도 반사가 일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반사되어야 돼요. 그래서 전체가 반사되는 원리가 필요해요. 지금 A부터 E까지 중에 어떤 것이 전반사일까요? 만약에 B와 같이 들어간 빛이 일부만 반사되고 대부분 밖으로 나간다면 이것은 정보를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정보 전달에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정보 전달이 효율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완전히 반사될 수 있도록 바로 이와 같은 반사 형태를 택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전체 반사되는 전반사 원리예요. 이 원리를 통해서 광섬유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돼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빛을 완전히 반사시켜 잃어버리는 빛이 없도록 끝까지 전달하는 것이 바로 전반사였어요. 다음은 우리가 이동통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유선통신이었죠. 왜냐면 전선을 활용하고 특별한 전선 이름이 무엇이었죠? 광섬유였죠. 이러한 광섬유와 같은 전선을 사용하고 기지국에서 수많은 전선과 통신 장비들로 우리의 통신을 연결해주는 것을 보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통신은 무엇일까요? 아까 예시를 보면 한국과 미국에서 휴대폰을 가지고 바다를 건너서 우리가 통신할 수 있었죠? 기지국을 거쳐서 통신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무선통신이에요. 이 무선통신을 바로 이동통신이라고 불러요. 통신이면 통신이지 이동통신은 뭐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사진처럼 무언가 복잡한 송신탑 같은 것을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이렇게 복잡한 주파수 대역과 관련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동통신에 대해서 개념을 잡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동통신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장소에 상관없이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학원에 있든지, 외국에 나갔든지 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에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데이터, 영상, 전화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동통신인 거죠. 쉽게 생각해서 가장 대표적인 이동통신이 바로 휴대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많이 하는 PC게임이나 공중전화는 PC방 같이 고정된 장소의 자리에서만 할 수 있죠. 여기 본체가 있고 모니터가 연결되어 있고 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선들이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공중전화에서도 전선이 연결되어 있죠. 따라서 여기를 벗어나면 우리는 통신을 할 수 없어져요. 그러면 이동보단 고정이라는 표현이 좀 더 잘 어울리겠죠? 그런데 우리가 길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휴대폰 게임, 이것은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따라서 이동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동통신 기기의 대표적인 휴대폰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이동통신은 언제 발생했을까요? 1983년 모토로라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에서 이동통신을 처음 만들었어요. 처음 보낼 수 있었던 콘텐츠는 음성에 국한돼요. 단순히 전화밖에 할 수 없었단 소리예요. 그런데 2G로 발전하면서 음성뿐만 아니라 화면에서 보이는 문자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3G로 넘어가게 됐는데 3G에서는 멀티미디어라는 것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멀티미디어는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미디어가 복합되어 있는 형태예요. 이 형태는 음성, 사진,
영상 등이 복합적인 형태의 매체인데 이것 또한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3G에서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개발한 것이 바로 LTE예요. LTE. LTE가 개발되면서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는 영상, 음성, 문자,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4G로 넘어가면서 LTE라는 것이 개발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9년을 기점으로 5G가 상용화되면서 또 한 번 새로운 격변이 발생하게 돼요. 그렇다면 이 이동통신, 무선통신이 어떤 방식으로 다른 휴대폰으로 전달되는 걸까요? 말만 들으면 이동통신은 인터넷선이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 데이터가 전송되기 위해서는 인터넷선이 필요해요. 이 그림은 여러분의 핸드폰에서 다른 핸드폰으로 데이터가 전달되는 과정의 그림이에요. 여러분의 휴대폰이 여기 있다면 여러분의 친구 휴대폰에 어떻게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그림인 거죠. 실제로 인터넷선 없이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 바로 이 휴대폰과 기지국 사이뿐이에요. 친구 휴대폰과 기지국 사이에도 무선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기지국부터 다른 기지국을 이어주는 내부 전송시설은 모두 광 케이블을 활용하여 유선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는 광 케이블을 활용한 유선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기지국과 내부 전송시설은 광 케이블을 활용한 유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2019년부터 등장했던 5G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이동통신 기술이 작동하고 발전해왔는데 최근 많이 들어본 이 5G는 기존 세대의 통신과 어떤 게 다르고 어떻게 더 발전했을까요? 이 5G가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통신은 다음과 같이 진화했어요. 5G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필요성이 제기되고 함께 발전했습니다. 아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많이 접해보고 들어봤을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은 다음과 같은 몇몇 핵심 기술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 5G 기술의 세 가지 특성이 이러한 핵심 기술들을 구현할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5G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인프라와 같은 기술인 거죠. 5G의 세 가지 특성에 대해서는 뒤에서 알아볼 건데 이 세 가지 특성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5G를 통해서 우리는 사물 인터넷, 즉 IoT라는 것도 즐길 수 있어요. 이것은 인터넷 of thing 말 그대로 사물의 인터넷. 사물 간에도 인터넷이 연결되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기술인 거죠. 이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인 AI,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마지막으로 빅데이터까지 빠른 5G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러한 기술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5G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초연결성, 두 번째, 초저지연성, 세 번째, 초고속성. 말 그대로 더 빠르고 더 많이 연결하고 지연이 덜 걸린다는 거죠. 4G 기술과 비교했을 때 5G 기술을 사용하면 데이터를 20배 더 빨리, 지연을 10분의 1 이하로 줄이고 각종 장비들을 10배 이상 연결할 수 있게 돼요. 바로 이 표에 나와 있듯이 초고속성은 20배, 초저지연성은 10분의 1배, 그리고 초연결성은 10배. 이렇게 해서 5G의 성능이 굉장히 많이 향상되게 됐어요. 5G의 첫 번째 특징인 초고속성은 5G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말해요. 5G는 현재 LTE보다 20배나 빠른 전송 속도를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100배 많은 데이터 전송량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LTE보다 20배 빠르고 100배 많은 데이터 전송량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미디어들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는 4차 산업혁명의 발달과 함께 발전할 VR, 그리고 AR. VR은 가상현실, AR은 증강현실, 그리고 초고화질 컨텐츠 등을 누릴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5G의 두 번째 특징인 초연결성은 바로 단위 면적당 접속 가능한 기기가 100만 개까지 접속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연결 가능한 통신기기가 증가하면서 집뿐만 아니라 전체 도시 인프라, 그리고 공장에서도 스마트 기술이 접목될 수 있어요. 공장 내 설비에 아까 공부했던 IoT, 사물 인터넷을 설치하는 것이죠. 이렇게 공장 내 설비에 사물 인터넷을 설치해서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사물 인터넷 기술이 도입되어서 외출하더라도 밖에서 집의 온도나 전등의 밝기 등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조종하고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특징인 초저지연성은 말 그대로 지연이 덜 된다는 것인데요. LTE 기술 대비 지연 시간이 10분의 1 수준도 되지 않아서 걸림없이 정보를 빠르고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지연이 덜 되면 덜 될수록 정보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겠죠. 특히 LTE 대비 10분의 1배로 줄어들면서 끊김없는 통신 연결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율주행차 부분에서 이것이 부각이 되는데, 오른쪽을 보면 자율주행차에 타고 있는 한 사람이 보이는데, 자율주행차가 통신을 하면서 스스로 운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은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것을 조종하고 있는 AI가 조금이라도 지연이 된다면, 조금이라도 정보를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이 지연이 없어지는 거죠. 정보가 지연되지 않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면서 안전한 운행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연이 없어지면서 AI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론 공부를 함께 해봤는데 문제풀이 편도 있으니까 함께 계속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